현재 해외의 주요 연금 제도들이 보여주고 있는 납부율 12, 13% 이런 것들은 그 연금 시스템이 돌아가는 그 밑에 기저에 대한 혁신 속에서 나온 거거든요. 아무런 것도 없이 그냥 우리 아무 변화도 없이 13% 납부하자. 그럼 그냥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연금 개혁을 정말 외국처럼 바꾸려면은 근본적으로 완전 다 혁신하지 않고서는 결국 연금 재미없고 짜증난 얘기만 한다. 64세 받아라. 나도 싫다. 더 빨리 줘라. 안녕하세요. 최상욱의 부동산 신문업센터 센터장 최상욱입니다. 최근 정부가 연금 개혁의 대장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금 개혁이라는 거는 뭐 어떻게 하자 이런 얘기가 연금 개혁 그 특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활동들이 서서히 언론에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번 주에도 연금 개혁과 관련한 그런 활동 영상들이 뜨면서 이제 후속 기사들이 나와서 오늘 그거를 정리를 했는데, 결국은 연금 개혁하는 방향, 이 연금 얘기를 하면은 결국 모든 세대가 연금 다 참여하고 이제 어린 연령대 분들은 뭐 내가 연금 나중에 받지도 못하는데 뭐 어떻게 하냐 막 이런 얘기 나와가지고 머리가 굉장히 복잡한데, 사실 연금이 바로 서야지 우리나라 전반적인 국가 시스템이 바로 서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게 있었어요. 그 국회 연금개혁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이 공론화위원회가 13일 날에 4월 13일에 시민대표단 500명을 이제 직접 그다음에 원거리에서 모여가지고 그 수기 토론회를 했어요. 이게 KBS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조회수는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보진 못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거를 좀 보시라는 생각에 이 영상을 정리를 해서 갖고 왔는데, 일반 국민 500명을 일단 모았어요. 그 500명의 회의 시민 대표단은 한국 전체 그 연령 구성원의 표준과 같은 그런 구성원을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분들이 한국인을 대표하고 있다면은 연금 제도를 논의하는 사람들은 소위 전문가들이 논의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전문가는 연금개혁 특위의 위원장은 주호영 의원이고요. 그리고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그 다음에 이렇게 2월 13일, 올해 2월에도 있었고 이제 4월에도 얼마 전에 온라인 회의를 한 겁니다. 2월에 했었던 회의의 멤버들이 결국 똑같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2월에 있는 기사를 갖고 왔는데, 공론화위원회는 500명 모집하기 위해서 오늘 14일부터 2주간 10,000명 기초조사 했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이거라는 거예요. 그게 이번 4월 13일에 했던 2달 걸렸는데 그 회의였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공론화위원회는 공론화 과정을 지원할 자문단이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보험연구원분, 그 다음에 강남대학교분, 그 다음에 동아대학교분, 그 다음에 한림대학교분, 대학 교수들이죠. 대학 교수들. 요렇게 대학 교수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교직원 연금 받는 사람들이야. 하여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주은선이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그 다음에 오장현 조세재정연구원, 국민연금연구원, 한국개발원, 그 다음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그 다음에 법무법인 발은, 이렇게 해서 11분, 이분들이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국민연금의 개혁 논의는 크게 보면 두 세력이 있잖아요.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은 없다라는 책 편에서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그 책에도 정말 자세히 나오거든요. 근데 이 전문가들이 두 개 세력으로 나눠져 가지고 이 두 개 세력이 서로 상당히 그 논의를 이제 막 타이트하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공론화는 왜 해야 되면은 대중의 의견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 그래서 공론화 방식을 만든 사람을 찾아가서 KBS가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국민연금에 대한 기본적인 가입자 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장 가입자 1,483만 명, 지역 가입자 649만 명, 임의 가입자 32만 명, 임의 계속 가입자 52만 명, 이렇게 되어 있고, 회사 다니면서 연금 가입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그 다음에 아니면은 지역 가입자로 거의 이렇게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연금 문제가 되는 건 결국 출산율 문제인데, 출산율이 1.19, 1.1, 1.24명에서 1.17, 1.05, 0.98명으로 쭉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합계 출산율 0.7명이고, 작년에는 올해는 그러니까 0.6명대로 내려갈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4분기 내려온 속도 보면 너무 어마어마해가지고. 그러니까 요즘에 태어나시는 분들이 연금을 이제 못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연금에 대한 그 생각도 좀 다른 게 세대론이 있는데, 연금이 젊은 세대들, 미래 세대에게 불리하다고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어릴수록 40대 이하일수록 확실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30대 이하는 뭐 8대 2로
이거는 우리 미래 세대가 무조건 불리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60대 이상 세대가 봤을 때는 이분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도 늙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너도 늙었을 때는 연금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30대 이하 세대가 봤을 때는 지금 그러니까 직장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근로 환경이 모두 안 좋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분들에게 연금을 다 주고 나면은 내가 내 후대 세대들에게 받을 수가 있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현재는 출산율도 없는데 지금 현재 출산율 0.7이지만 이게 좀 더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그냥 완전 기계처럼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불안함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금개혁 논의를 여러 사람들이 했는데 요 김도영 교수 요분은 재정안정 측입니다. 이 연금의 두 가지 기조는 첫 번째는 재정안정. 연금 재정이라고 하는 이 기금 재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돼야 된다. 이게 고갈되면 안 된다. 이런 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하는 말은 전반적으로 어떤 거겠어요? 연금 나중에 받자. 그다음 지금 더 내자. 그러니까 더 내고 나중에 받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금 안정을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는 기금 안정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마치 연금 기금이라는 게 없으면은 연금이 망하는 거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재정 안정파가 얘기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우리는 지금 9% 내고 있는데 2055년부터 만약에 이런 변화가 없으면은 너네 갑자기 소득의 25% 내야 되고 나중에 소득의 35% 내야 된다. 현재 연금에 우리 소득의 4.5% 내잖아요. 이 9라는 게 사업장이랑 같이 내잖아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그 35를 내야 되면 내 연금 소득의 19%를 빼야 되거든요. 그럼 사업장도 19%를 내야 돼. 그러면 과연 이걸 법인이 좋아할까요? 기업들이? 기업들 입장에서 그래서 이런 시나리오는 뭐 거의 절망의 시나리오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막 이미 해외로 나가고 있나? 여튼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재정 안정파고 그 다음에 소득 보장파가 있습니다. 소득 보장파는 뭐냐면은 연금이 없으면은 결국은 나중에 연금보다 더 큰 돈이 들어간다. 그러니까는 국민연금이 지금 소득 대체율 실질 25%밖에 안 되고 있는데 실질 25%밖에 안 되는 이 소득 대체로 인해 가지고 결국 소득의 평균 은퇴 소득의 60%까지는 가야 되는데 연금도 사실은 40%까지는 가주겠다고 하는 거 아니냐. 근데 그 소득을 보장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소득 보장파의 주된 논리는 뭐냐면은 지금 정부 재정 넣어서 지금 공무원연금이나 뭐 다른 사학연금 같은 거 보면은 정부 재정 넣어가지고 연금 주고 있거든요. 근데 왜 국민연금만 국민들이 다 가입했는데 연금에만 정부 재정 넣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정부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국민연금 줘야 된다. 그리고 유로존 봐라. 유로존은 결국은 다 세금에서 연금 주고 있다. 그게 뭐냐면은 기금은 안 만들어져 있지만 세수를 얻어서 다시 연금 주고 있는 거가 정부 재정에서 주는 거다. 그러니까 정부 재정이 20% 정도 되는 그 금액을 다 연금으로 주고 있는데 한국만 국민연금은 너 혼자 해결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지금 정부 완전히 양아치다. 생양아치. 그러니까 정부 재정을 넣어가지고 소득 보장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재정파에서 봤을 때는 지금도 연금이 2055년부터 이제 마이너스로 갈 것 같은데 그때는 재정으로 연금을 주게 되죠. 그때 재정으로 연금을 주지 않는다면은 우리 소득의 38%를 줘야 되는데 막 그런 게 막 부담이니까 지금 나중에 주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쪽에서는 그때 재정으로 주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어떤 생각이냐면은 연금의 소득 보장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런 소득 보장을 마치 기금이 없으면 연금 못 주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진짜 엄청난 프레임이에요. 그러니까 연금 기금 지금 1000조인데 1000조 다 고갈되면은 연금 못 주겠네. 이게 프레임이라는 거예요. 실제 그렇지 않거든요. 연금이 고갈이 되더라도 나라가 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 연금을 줘야죠. 그러니까는 재정으로 줄 겁니다. 근데 재정을 주기 싫으니까 소득에서 다 내라는 거잖아요. 미래에 일하는 사람들이 너네 근로소득에서 다 내라. 재정 안 내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라는 그런 주체가 국민보다 훨씬 중요해서 국가의 재정은 아예 건들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여가지고 저는 그 재정 안정론 얘기를 좀 듣다 보면은 좀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국가는 그냥 허상인데, 그러니까 그 시스템인데 마치 국가라는 어떤 객체가 있어가지고 그 객체에 수명을 부여한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들리긴 들려요. 소득보장 이거예요. 연금 얘기를 하는 거는 시대가 변했고 사회가 변해서 이제 자녀가 부모를 봉양하는 시대가 끝났어요. 그러면 국가에서 봉양을 많은 나라가 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막 연금을 60% 넘게 주는 나라도 있고. 근데 그렇게 되려면은 좀 더 많이 걷고 연금 수익률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번 논의는 이런 연금의 소득보장파랑 재정파가 뭐 누가 더 맞고 틀리고 이걸 떠나가지고 어떤 식으로 개혁하는 게 우리한테 좀 더 유리한지를 이제 고민해보자 그런 자리에서 나온 건데
근데 이제 결국 나오는 안건들은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현재 우리 연금은 9%를 내요. 그러니까 개인이 4.5를 내고 회사가 4.5를 내요. 소득 대체율 목표는 42.5야. 근데 이게 말이 되냐? 근데 2055년에 기금은 고갈이 됩니다. 근데 일하는 더 내고 더 받기 13%로 더 내. 이건 개인이 6.5를 내겠죠? 그럼 대체율 50% 타겟한다는 거고요. 그럼 62년. 이거 더 냈으니까 기금이 더 쌓여가지고 62년 7년 연장돼요. 55년에서 7년 연장돼. 이게 뭔 의미가 있나? 어차피 나중에 다 없어지는데.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런 생각 자체가 기금이 없으면은 마치 연금 못 준다라는 그런 프레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더 내고 그대로 받기. 12%로 6% 내는 거죠. 그다음 소득 대체는 40% 타겟으로 가고 이게 64, 이게 1년 더 길다. 그럼 이란이랑 이한 중에서 골라야 돼? 그러니까 이런 한심한 두 가지 선택지에서 골라야 된다고 하면은 그럼 진짜 이건 문제예요. 지금 연금개혁 특위에 계신 분들이 다 문제다 이게 아니라 2055년에 고갈되니까 2062년으로 고갈 늘립시다. 그 다음에 2063년으로 고갈 늘립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지금 30세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보면은 그걸 이해하겠냐고요. 그러면 여기서는 진짜 왜 이렇게 그 다음에 돈도 더 늦게 받자. 공통적으로 이란 이한 더 늦게 받아요. 59세에서 64세. 이건 나도 싫어. 나도 지금 프리랜서 유튜버로 살아가고 있는데 나도 나중에 연금 좀 받자. 와, 나 그래가지고 이런 연금을 더 늦추겠다는 얘기를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인기가 없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요걸로만 논의하는 건 아니고 다양한 방법지가 논의가 되겠지만은 막 이런 진짜 답이 정해진 막 이런 거를 되게 막 거창하게 막 500명 해가지고 난 뭔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국민연금은 연금기금을 고갈되면 안 주는 게 아니라 국가가 연금을 국민에게 지급하는 시스템이라고 정확히 인식을 하고 법도 확실하게 그 부분을 이제 보장을 해야 되고요. 기금이 지금은 왜 잉여냐면은 받을 사람보다 내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잉여거든요. 그럼 이 흑자가 유지되는 소수의 짧은 기간이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50년대까지 기금이 잉여잖아요. 지금 2024년인데 2055년이면 30년 남았거든요. 30년간 기금이 잉여인데 그 잉여를 어떻게 더 불릴 생각을 안 하고 더 내자, 덜 받자. 왜냐면 수익률은 고정이고 이러니까 나는 여기서 진짜 연금 제도를 바꾼 다른 나라의 그 좋은 것들을 다 흡수하지 않았고요. 답정너식 개혁이라고 현재는 생각이 되고 연금 수익률 제고해야 됩니다. 연금 수익률 제고가 진짜 별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이미 연금 수익률 제고를 한번 했어. 언제?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서 연금 수익률 제고를 한번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국내 주식 그냥 다 비우고 해외 주식을 투자하든 하면서 국내 주식 시장이 연금 빠져나가서 뭐 어떻게 되고 말고를 떠나가지고 연금이 그 수익률을 더 제고해가지고 연금을 큰 돈을 불리게 되면은 지금 연금 기금만 1,000조인데 우리나라 GDP 2,000조인 국가에서 GDP의 50%인 돈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만약에 지금 4% 수익률이 아니라 6%로 올린다? 그걸 30년 복리로? 그러면 안 사라져요. 안 사라져. 그러니까 이런 논의 자체가 별 쓸모가 없어. 기금운용 수익률만 높이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기금운용 수익률 올리기가 그렇게 쉽냐 얘기하는데 미국 주식 포트폴리오로 배분해가지고 그냥 위험 수익 포트폴리오 배분상 그 논리를 잘 따라가지고 배분하면 돼. 그 다음에 연기금 전체가 그런 식으로 성장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그 수익률 관점에서의 그 전략들이 앞에 나가고 그래야 부담이 덜어질 거 아니에요. 12% 13% 내는 게 아니라 뭐 12% 13% 내더라도 연금운용 수익률 좋으면 안 할 게 뭔데요. 그래서 이 국민연금 하는 걸 보면은 그냥 어차피 자기들은 그냥 다 뭐 하여튼 뭔 일인가 싶어. 그래서 연금 개혁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진짜 그 다른 나라의 연금들이 그냥 겉에 보이는 형식. 이게 동도서기 이론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냥 서양에서 하고 있는 어떤 기술들을 흡수하고 우리는 동양의 서양의 기술, 이게 동도석이라는 거거든요. 흥선대원군 시절부터 나왔던 얘기야. 뭐냐면 막 쇠양선이 막 오고 이러니까 외국의 기술력이 되게 발전했는데 외국은 기술력이 발전했고 한국은 그러니까 정신적인 부분에서 발전했으니까 한국의 정신적인 부분에서 외국의 기술력을 접목시켜가지고 동도석이 하면은 되게 좋아지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건데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아무런 혁신을 못했거든요. 외형으로 드러나는 그 물질은 결국 그 밑에 시스템에 기반해서 나오는 건데요. 현재 해외의 주요 연금 제도들이 보여주고 있는 납부율 12, 13% 이런 것들은 그 연금 시스템이 돌아가는 그 밑에 기저에 대한 혁신 속에서 나온 거거든요.
아무런 것도 없이 그냥 우리 아무 변화도 없이 13% 납부하자. 그럼 그냥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21세기판 동도서기가 지금도 이뤄지고 있는 것 같고 연금 개혁을 정말 외국처럼 바꾸려면은 근본적으로 완전 다 혁신하지 않고서는 결국 연금 재미없고 짜증난 얘기만 한다. 64세 받아라. 나도 싫다. 더 빨리 줘라. 난 저한테 연금 개혁을 하라고 하면은 연금 수익률 제고와 연금의 합리적인 운영,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비합리적인 부분 전부 걷어내고, 그 다음 완전 수익률과 그 다음에 합리성 기반으로 시스템을 돌려가지고 59세가 아니라 55세부터 주겠습니다. 가능하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